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새벽까지도 개표가 진행되며 오늘 종일 선거 이야기 하셨죠. 부산 양산 지역은 총 20개 지역구에 미래통합당이 16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부산 양산 지역 당선자들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부산 양산 지역 정당별 의석 현황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7석, 미래통합당이 13석입니다. 자, 그럼 이번 총선 결과를 한번 볼까요? 민주당이 4석, 미래통합당이 16석이 됐습니다. 당초 10석까지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지만 반대로 통합당은 이 정도면 아주 선전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부산 양산 지역 총선 결과를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18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승리한 곳은 남구을 박재호, 북강서구 갑 전재수, 사구 갑 최인호 3곳입니다. 현역 6석인 지금과 비교해 차기 국회에선 절반이 됐습니다. 당초 10석 가까이를 기대했던 부산 민주당은 부산 의원 수가 오히려 크게 줄면서 당선된 3명의 당내 역할과 의상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통합당은 20대 국회 부산 12석에서 21대는 15석으로 외연을 넓혔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지역 정가의 주도권을 다시 잡게 된 부산 통합당은 3선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당 체제 개편에 나설 전망입니다. 3선 의원이 되면은 그 당내에서 중진 의원 대우를 받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급입니다. 우리 그 부산 친구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밝은 미래,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선물하겠습니다. 문풍이 강하게 불었던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와 지역 경제 악화에 대한 실망감이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자치구군을 대부분 장악한 상황에서 통합당 국회의원들과의 협치가 향후 부산시정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양산시 갑에는 통합당 윤영석, 을에는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당선돼 지난 총선 때와 같은 정당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지목됐던 부산 진구 갑과 남구 을 지역, 민주당과 통합당이 1승 1패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지역의 통합당 후보들은 둘 다 지역 연고가 없는 전략 공천이었는데요. 그럼 무엇이 이들의 승패를 갈랐는지 짚어봤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갑은 선거 초반부터 전국적인 관심 지역구였습니다. 한 사람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 또 한 사람은 4선의 전직 부산시장. 높은 인지도 외에 각각 당선됐을 경우 끼칠 정치적인 파장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민주당의 석패.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웃 주민들 곁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관리를 패배 원인으로 본 듯하지만 통합당 서병수 후보는 아예 이 지역에 연고가 없습니다. 때문에 국정안정 대 정권 견제라는 이번 선거의 프레임이
상징성을 가진 두 후보에게 표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산 지역에는 제대로 설득이 되었다고 봅니다. 통합당 이현주 후보가 전략 공천된 남구 을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여긴 민주당 박재호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끝에 득표율차 1.76%포인트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이슈를 몰고 다닌 이현주 후보는 지역 연고가 없는 대신 초선인 상대 후보에 비해 전국적인 인지도가 강점이었지만 이곳 유권자들은 지역 밀착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잘 달게 받았습니다. 이 큰 채찍질이라고 생각해서 당에도 건의하고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부산에서 생존한 여당 현역 의원들이 모두 2% 이내 초박빙 신승을 거뒀다는 점은 부산의 21대 총선이 여당 견제로 집약된다는 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부산 양산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7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낙동강 벨트 이 7곳에만 현재 민주당이 3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이 3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에겐 전초기지, 또 통합당에겐 탈환해야 할 지역, 이 낙동강 벨트의 총선 결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낙동강 벨트는 PK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선거 때마다 여야가 격돌한 곳입니다. 민주당은 이 낙동강 벨트를 전초기지 삼아 세력을 확장해왔고 반면 통합당은 보수 텃밭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 탈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승을 거둔 데 반해 PK 지역에선 통합당이 승리했지만 적어도 여야 자존심이 걸린 낙동강 벨트에선 민주당이 20대 때 의석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역시 통합당 지지세가 더 커진 건 분명했습니다. 양산시 을의 김두관, 북강서구 갑의 전재수, 사구 갑의 최인호 모두 막판까지 엎치락 뒤치락을 거듭하다 2%포인트 안팎으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겠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신 사구민들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인사를. 힘겨운 승리였지만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를 지켜냈다는 건 향후 정치 일정을 봤을 때 의미가 큽니다. 특히 양산시 을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인데다 김두관 당선자가 민주당 PK 대권 잠룡으로 꼽히면서 민주당이 지켜낸 낙동강 벨트는 2년 뒤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서도 PK 보수 텃밭을 흔들 진원지가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동서로 나누어지고 또 계층으로 찢어진 대한민국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도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또 이번 총선 기간 민주당이 내세웠던 부울경 메가시티 건설 공약도 이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부산 지역 초선 의원들의 분포입니다. 모두 6명인데요. 기장군을 빼면 모두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근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려 9명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부분이었던 20대 국회와는 다르게 이번엔 모두 통합당 당선자들입니다. 이 전체 당선자 18명 가운데 딱 절반이 초선 의원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새내기 국회의원은 중영도구 황보승이, 서동구 안병길, 동래구 김희곤, 남구갑 박수영, 해운대구을 김미애, 금정구 백종원, 연제구 이주환, 수영구 전복민, 기장군 정동만 당선자까지 모두 9명입니다. 부산 전체 의석 가운데 딱 절반이자
지난 총선보단 3명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시의원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이 시의원 출신인데 부산에서 시의원 출신이 국회로 입성한 건 지난 18대 총선 유재중, 박대해 의원 이후 12년 만입니다. 최소 4년 넘게 지역을 살펴온 지방원들인 만큼 지역 민심이 국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강화될 계기를 맞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를 내렸고 그 결과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이 중앙에 가서 제대로 지역의 목소리를 내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시의원 하면서부터도 우리 예산 관련해서 제가 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혈세,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걷어서 제대로 쓰이고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지난 20대 총선에선 초선 의원 6명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번엔 9명 모두 통합당 소속입니다. 통합당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가 초선 대거 입성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와 우리 보수의 위기를 생각하면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임기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정치인들의 무덤이라 불렸던 부산에서 2명의 여성 초선 의원까지 배출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의 과반 의석을 노렸던 민주당이 완패하자 부산시도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오거돈 시장을 비롯해 14명의 구청장, 41명의 시의원 모두 민주당인데요. 부산에서 거대 야당이 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과 앞으로 어떻게 손발을 맞춰 나갈지 고민입니다. 이만희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거두자 민선 7기 부산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국회와의 소통 창구가 좁아지면서 당장 국비 확보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2030 부산 세계 엑스포와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대형 국비 사업들이 산적해 있지만 힘을 실어줄 여당 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산시는 일단 중장기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 보좌관들과 함께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최대한 조직적, 체계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벌써부터 정부의 경제정책 실태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2년 전 부산시장 재선에 실패한 서병수 전 시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돌아온 것도 부산시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자발적으로 힘을 합해 주신 데 대해서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 새삼 보수의 텃받침을 재확인한 부산시. 부산시정 운영에 어느 때보다 당적을 초월한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보수와 진보라는 해묵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중3, 고3에 이어 오늘 초중고에 대한 추가 개학이 실시됐습니다. 그동안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접속 불량에 따른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추가 온라인 개학 첫날, 초중고 교실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1학기 첫 대면이 화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고등학교 각 1, 2학년 등 모두 17만 6천여 명이 2단계 개학과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오전 9시 대규모 동시 접속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의 접속 불량 문제는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손이 렉이 걸린다고 하면 출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 말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2학년까지 오는 바람에 처음으로 약간 트래픽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업에 방해될 지경은 아니고요. 원래는 즉시 그 1초도 안 걸려서 탁탁탁 받았는데 오늘은 아까 본 것과 같이 조금. 그러나 일단 접속이 이루어진 뒤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예상외로 기기 사용과 접속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적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여기에 막 우리 집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크게 갖지 말고 얼마든지 얘기하면 조정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같이 잘 해나가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등학교 1, 2학년을 포함한 전학년 개학을 앞두고 일부 학부모들의 걱정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핸드폰이라든지 문자랑 전화만 하는 사람이신지라 그래서 그런 시스템 따라가기가 조금 뭐 깔고 이렇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시작한 온라인 개학이지만 초등학생을 둔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접속이 어렵고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정보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일본에 장기간 머문 뒤 귀국한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부산에서 해외 입국자로는 25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반면 지역 내 감염은 없어 지난달 24일 이후 24일째 영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환자 발생으로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127명으로 늘었고 입원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17명, 자가격리자는 3,83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4.19 혁명 기념식도 취소됐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제60주년 4.19 혁명 기념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